주간의 아시아리그를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주간 아시아리그 리뷰 김예슬입니다. 오늘도 조재영 해설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거 아시죠? 어떤 거요? 아시아리그 홈페이지에 게임시티 이렇게 있잖아요. 네네네. 자주 들어가 보고 있습니다. 그쵸. 매일매일 보잖아요. 네. 거의 다 채워갔어요, 지금. 아쉬워하시는 거죠, 지금? 너무 아쉽죠, 당연히. 저희 주간 리뷰도 아쉽습니다. 끝나가고 아시아리그 이번 시즌도 끝나가는 게 너무 아쉬운 것 같은데요. 네. 다 같은 마음이실 것 같고요. 팀당 정규리그가 한 대여섯 경기 정도 남아 있어요. 그런 와중에 지난주에도 3개의 시리즈가 펼쳐졌습니다. 한 시리즈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안양에서 안양한라와 이스트호카이도 크레인즈의 3연전이 있었습니다. 대명과의 시리즈에서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고 안양으로 넘어갔던 크레인즈였는데요. 1차전은 3주 만에 나선 안양한라여서 그랬는지 조금은 힘든 경기였어요. 그래도 안양한라는 안양한라죠. 네, 역시나 MT넷 골 2골까지 더하며 1차전을 3대1 승리로 가져갔고요. 2차전은 4대1 그리고 3차전에서는 4대0 완승을 거두고 시리즈를 수입했습니다. 네. 네. 한라 같은 경우는 어떤 체력적인 부담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죠. 오히려 체력에 여유가 있었고 네. 하지만 경기력에 살짝 우려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크레인즈는 경기력은 분명히 올라왔고요. 대명을 상대로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네. 경기감각이 살아있었지만 거듭되는 원정 일정 속에 체력적인 부담은 살짝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1차전에서는 기대 이상으로 크레인즈가 굉장히 대등한 경기를 맞아요. 보여줬습니다. 2피리어드까지 그랬죠. 네, 제 생각에 만약에 그 경기를 크레인즈가 잡았다면 보다 더 많은 승점을 확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하지만 한라가 결국 저력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서 네. 이후 2차전, 3차전 완벽하게 한라의 페이스로 자신들이 원하는 바대로 경기를 네. 잘 이끌어갔고요. 이렇게 한라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네, 역시나 한라였고요. 신상훈 선수 같은 경우에 지금 네. 21호 골을 기록하면서 리그 득점 선두를 달리고 있는 한라였습니다. 그리고 일본 하치노에서는 프리블레이즈와 아이스벅스가 만났는데요. 4위 플레이오프 티켓을 위해서는 승점 확보가 절실했던 아이스벅스였죠. 그렇죠. 그런데 결과는 프리블레이즈의 위닝 시리즈로 끝이 났습니다. 네. 프리블레이즈가 1차전에서는 4대3 역전승을 거뒀지만 2차전에서는 0대7로 완패를 했어요. 네. 하지만 이번 시즌 마지막 홈 경기였던 3차전에서는 5대2로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 최하위가 확정되는 상황 속에서도 홈 팬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프리블레이즈였고요. 이제 급한 건 아이스벅스가 됐네요. 네, 개인적으로 네. 리그 최하위지만 어떤 시즌 첫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면서 질 때는 화끈하게 지고 네. 이길 때는 조금 힘겹더라도 결국은 이겨서 위닝 시리즈를 만든 어떤 프리블레이즈의 저력에 박수를 보내고 싶고요. 맞아요. 니코 입장에서는 플레이오프 진출도 중요하지만 리그 최하위를 상대로 이런 경기력을 보였다는 부분에서 큰 우려가 아닐 수 없겠는데요. 네. 하지만 원정이라는 조건을 감안했을 때 또 시즌 막바지 프리블레이즈 선수들이 마지막 홈게임 일정이었단 네. 말이죠.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그 상황에서 승점 3점을 얻었다라는 점은 크게 좋지도 않은 부분이지만 그렇다고 크게 잘 나쁘다고도 생각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가오는 홈에서의 프리블레이즈와 3연전이 더욱더 중요해진 니코고요. 그때는 니코가 조금 더 좋은 모습으로 플레이오프 싸움에 더 재미를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살펴볼 시리즈는 고향에서 있었던 대명 킬러웨이즈와 오지 이글스의 3연전입니다. 1차전은 굉장히 어려운 경기가 펼쳐졌어요. 네. 1대7로 대명의 완패였습니다. 네, 대명 같은 경우는 경기 초반에 오지 이글스와의 어떤 시작하자마자 대처 방법을 바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 과정 속에서 약간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미스가 생기면서 네. 스스로 좀 발이 꼬이기 시작했던 대명이고요. 그러다 보니 페널티가 많이 발생이 되었고 결국 대명 스스로 힘든 경기를 자초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2차전도 1차전보다는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결정력 부분이 굉장히 아쉬운 경기였어요. 결국 1대4로 2연패를 기록하네요. 네, 대명 같은 경우 1차전은 지긴 했지만 분명 선수들의 컨디션은 좋아 보였습니다. 전날에 비해서 2차전은 분명 더 나은 컨디션과 더 나은 집중을 보여줬습니다. 네. 하지만 오지 이글스가 어떤 사용하는 공격 작업, 오지 이글스는 주로 하이슬롯의 다이렉트 패스를 통해서 공격 작업을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는 팀인데요. 이를 통해서 자신들의 어떤 장점인 스피드를 극대화시키는 팀입니다. 네. 근데 이 공격 작업을 효과적으로 제어하지 못하게 되면서 위기 상황을 여러 차례 만들어냈고 이내 실점까지 이어지게 되면서 대명 입장에서는 스코어적으로 상대에게 많이 주도권을 내주게 되었는데요. 네. 이런 상황일 때는 수비적으로 우리가 상대를 제어하지 못했을 때는 공격적으로 맞불을 넣어야 하는데 공격 작업까지는 좋았습니다. 하지만 마무리에 실패하면서
대명의 경기를 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도 약간 이런 패턴이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3차전에서 드디어 결실을 맺었다고 말하는 게 맞을까요? 어쨌든 네, 파워플레이에서만 무려 3골을 뽑아내면서 3대2 승리를 거두고 승점 3점을 추가하게 되는 대명 킬러 웨일즈였습니다. 네. 네. 정말 말씀해주신 대로 같은 패턴이었죠. 1차전, 2차전, 3차전을 거치면서 점점점 다시 경기력이 좋아지는 모습 분명히 보여줬고요. 이날은 선수들이 플레이오프 진출을 위한 승점 획득도 중요하지만 제가 보기엔 시즌을 치르면서 특정 팀을 상대로 승점을 1점도 확보하지 못했다는 부분은 선수단의 어떤 자신감 부분에서도 사기도 네. 그렇고요. 그렇죠. 네. 그 부분에서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반드시 어떤 오지와의 시리즈에서 유종의 미가 필요했던 상황이라고도 저는 생각을 하고요. 네. 이날 선수들이 정말 경기 초반부터 한 몸처럼 움직인 부분이 이날 경기의 포인트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다 같이 공격하고 다 같이 수비하고 정말 어떤 선수 한 명도 집중력을 소홀히 하지 않았고요. 자신이 할 일을 정말 충실하게 잘 해줬습니다. 네. 특히나 그런 부분들이 상대 2차전에서 아쉬웠던 상대의 공격 작업을 효과적으로 이날은 정말 잘 제어했어요. 1차전에서 빠르게 전술 변화 시도했던 1-1-3 형태의 전술 변화와 2차전에서는 1-1-3 상태에서 제대로 제어가 안 됐던 부분이 3차전에서는 완벽하게 보완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대의 공격 작업을 굉장히 애같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날 레덴바크 선수의 결장도 있었지만 여전히 매서웠던 맞아요. 오지이글스의 네. 공격이었는데요. 결국 대명 선수들이 잘 제어했고 또 자신들이 찬스에서 정말 훌륭한 결정력, 파워플레이에서만 3골. 경기를 충분히 승리할 만한 자격이 충분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간절함이 만들어낸 그런 값진 승리였던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지난주 있었던 새 시리즈 살펴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 아시아리그 순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입 시리즈를 거둔 안양한라가 리그 1위에 복귀합니다. 2위는 경기가 없었던 사할린이고요. 3위는 오즈이글스가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재 3위까지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지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4위부터는 간격이 촘촘했지만 대명 킬러 웨일즈가 오즈이글스의 3점을 확보하면서 차이를 조금 벌려놨습니다. 5위에는 승점을 쌓지 못한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가, 그리고 6위에는 하치노에에서 승점 3점을 얻은 아이스벅스가 크레인즈에 이어 1점 차이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최하위에는 도호쿠 프리블레이즈가 있고요. 이번 시즌을 7위로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제는 지난주 경기들 속에서 눈에 띄는 활약을 네. 펼쳤던 선수를 선정해보는 주간 MVP 시간입니다. 이번 주의 MVP의 주인공은 누가 될까요? 네, 이번 주 네. 주간 MVP는 오지이글스의 나카지마 쇼고 선수입니다. 아, 나카지마 네. 쇼고 선수요. 이 선수가 네. 이번 시리즈 동안 3게임에서 무려 7포인트를 기록하면서 네. 정말 포인트적인 부분에서도 뛰어난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현장에서 경기를 직접 봤던 제가 보기에 나카지마 쇼고 선수가 정말 해를 거듭할수록 많이 발전했고 이번 시즌이 그게 극대화가 된 시즌이 아닌가. 정말 원래는 기존에도 빠른 스피드와 뛰어난 네. 골 결정력을 갖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경기를 보는 눈과 또 정말 경기를 플레이하면서 편안하게 마치 연차수 그 이상의 어떤 베테랑 선수의 어떤 여유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수많은 어떤 좋은 공격진이 있는 오지이글스 안에서도 네. 확실하게 어떤 자신의 존재감을 뽐냈던 부분이 네. 인상적이었기 때문에 나카지마 쇼고 선수를 이번 주 주간 MVP로 선정했습니다. 네, 그 연차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나카지마 쇼고 선수 너무 이름도 익숙하고 네. 잘하는 선수의 한 명이어가지고 몰랐는데 조정홍 해설보다 훨씬 어리다면서요? 예슬 씨보다 동생이죠? 괜히 말했죠? 네. 네. 아무튼 나카지마 쇼고의 리즈 전성기가 지금부터 시작인 것 같은 그런 맞죠? 그런 네, 말씀 맞죠? 그렇죠. 네. 그렇죠. 나카지마 쇼고 주간 MVP로 선정해 주셨고요. 주간 리뷰 13회 마지막 순서는 이번 주 일정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3일과 25일 그리고 26일 설 연휴 기간에 걸쳐서 안양에서 안양한라와 오지이글스가 3연전을 갖겠습니다. 일본 쿠시로에서는 이스트 홋카이도 크레인즈와 최하위를 확정지은 도호쿠 프리블레이즈가 3연전을 갖습니다. 러시아 유즈노 사할린스크에서는 사할린과 아이스벅스가 만나게 됩니다. 사할린은 1위 탈환을, 그리고 아이스벅스는 4위 추격을 위해 불꽃 튀는 맞대결이 예상됩니다. 네, 안양한라와 오지이글스의 맞대결이 눈에 네, 띄네요. 그렇죠. 안양한라는 여전히 리그 1위답게 무시무시한 경기력을 여전히 갖추고 있고요. 또 이에 맞서는 오지이글스 또한 대명에게 위닝 시리즈를 기록하면서 최근에 그 상승세가 더 무섭게 경기력이 올라와 있는 상태라고 보이거든요. 네. 그리고 정말 하키 잘하는 두 팀의 맞대결이라서 더 궁금해지는 그런 네. 주말인 것 같은데요. 이번 시리즈의 관전 포인트 몇 개 짚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번 시리즈를 제가 봤을 때는 네네. 일단 오지 이글스의 어떤 공격의 주포 레덴바크 선수가 아직 출장 경기 징계가 한 경기가 네, 남았다는 남아있죠. 부분 좀 눈에 띄고요. 또 양팀 골리 오지 이글스의 맥킨타이어 골리가 현재 리그 선두입니다. 네. 방어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맥킨타이어 골리와 이에 맞서는 안양 할라의 맷달튼 골리가 현재 리그 세이브 성공률 2위거든요. 네. 1위와 2위 맞대결. 굉장히 차이가 근소한 차이, 0.23% 차이로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데요. 네. 양팀 골리의 어떤 자존심 대결. 저는 맞아요. 그것도 기대가 되고 또 제가 오늘 주간 MVP로 선정했던 나카지마 쇼고 선수가 리그 최강 안양 할라를 상대로도 과연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그런 모습도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뭐 네. 맥킨타이어 골리 같은 경우에는 한라전에 대비해서 지난 이 최근 직전 경기에서 결장을 하고 휴식을 취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네. 네. 뭐 그랬다는 얘기도 있지만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 전 경기를 다 맥킨타이어 골리가 출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리 중간중간 휴식기가 있어도 선수 입장에서 정신적인 피로감이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런 구단의 배려 차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날 이 두 팀 간의 맞대결에서 네. 김기성 선수가 현재 통산 400포인트에 네. 단 하나만 1포인트만 남긴 상태라서요. 과연 김기성 선수가 언제 400포인트를 달성할지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여기에 더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네. 최근 안양할라가 공격진에서 종종 부상 선수들이 많이 발생하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두터운 선충을 자랑하다 보니까 네. 평상시 아이스타임 혹은 출장기가 적었던 선수들이 최근에 출장 시간을 늘려가게 되면서 또 새로운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고 맞아요. 해요.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또 안양할레의 어떤 색다른 조합, 공격진의 색다른 조합과 또 수비진의 새로운 얼굴들인 뭐 남이두 선수라든지 또 기존의 최진우 선수, 송영철 선수 이런 어린 선수들의 활약도 네. 굉장히 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난주에 미뤄뒀던 그 김기성 선수의 400포인트 달성은 이번 주에 특히 1차전에서 바로 달성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드디어 설 연휴입니다. 그렇죠. 네. 떡국 먹으러 가야죠. 네, 마침 그리고 아시아리그도 예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가족분들과 함께 뭐 안양 빙상장에 가셔서 한라 경기 보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한복 입고 가시면은 링크 네. 가시면 무료 입장이라고 하거든요. 저희 피디님께서 가끔 주간 리뷰에서 네. 이제 CG로 한복 입혀주시잖아요. 아. 저 이제 설 명절 인사 드릴 겸 그럼 저도 오늘 입나요? 네, 지금쯤 아마 입혀주셨을 거예요. 멋있는 걸로 부탁드립니다. 네, 한번 네. 뭐 명절 인사 드려야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민족의 대명절 중에 하나인 설인데요. 설날을 맞이해서 고향에 다녀오시는 분들 네. 또 혹은 이제 서울로 올라오신 분들 또 가지각색 분들 계실 텐데 각자의 방식으로 명절을 보내지만 서로 네. 중요한 건 안전사고 없이 네, 정말 편안하게 행복한 시간, 아늑한 시간 보내셨으면 하고요. 네. 또 이왕- 있어요? 이왕이면은 아시아리그 경기 보러 오시면 네. 더 좋겠죠. 네, 맞아요. 즐겁고 편안한 연휴 보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안양에서의 소식 들고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예슬이었고요. 도움 말씀의 조재영 해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